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오늘은 카레를 먹을 거예요. 이건 3분 카레 스타일인데 3분 카레보다는 좀 더 맛있어요. 가루로 된 게 훨씬 맛있지만 번거로우니 어제 볶아둔 감자 있어서 살짝 데웠어요. 짠! 맛있겠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세상에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당하고 사는 건 아니구나. 다른 분들 글 읽으니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라 부르기도 싫어요. 진짜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인물이에요. 장남에 대한 무한사랑. 아니 이건 거의 신격화. 자기 아들 사랑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뭘 하나 반찬을 챙겨줘도 방구랑 같이 먹어라. 방구 좋아하는 거다. 방구랑 같이 먹으라고 주는 거다. 그런 말 안 하고 주면 내 혼자 처먹을까봐 그러나? 그냥 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을 꼭 그런 말을 갖다 붙이니 생색내는 거 꼴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받아오고 싶습니다. 저희 올해 1월에 결혼했고 지금은 아기가 6개월. 얼마 전에 남편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저희 시댁이 바로 앞동이라 시어머니가 알게 돼서 나중에 부르시더니 저희 보고 헤어지라고 하시네요. 방구 고생시키지 말고 애기 더 낳기 전에 헤어지라고. 둘 다 젊으니까 얼마든지 딴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세상에. 자식들이 헤어지겠다고 해도 부모가 돼서 말려야 될 판에 자기가 먼저 헤어지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부랑 제 사이를 의심을 합니다. 제가 부산으로 오면서 2년 정도 언니 집에 얹혀 살다가 신랑 만나 결혼했거든요. 우리 아기가 마치 오빠씨가 아닌 양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기 낳기 전에도 저랑 둘이 있으면 마지막 생리 언제냐고. 임신 사실 언제 알았냐고.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날은 임신 얘기 안 하더니 언제 가졌냐고. 등등 진짜 딴 남자 얘기 같고 오빠 발목 잡은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류 영화 제목 형부와 처제 사이 뭐 이런 거에 나올 법한 그런 의심을 합니다. 아기 낳기 전에 임신선 보고 안경까지 써서 훑어보면서 이거 제왕절개 수술 자국 아니냐고. 다른 집은 결혼하기 전에 다 확인하는 건데 방구랑 결혼한 거 처음 결혼한 거 맞지? 이런 거 요즘 밖에 나가면 별일 다 있다고. 애 하나 놓고 신랑 속여서 처녀인 척해서 결혼한다더라고. 시댁이 바로 코앞인데 자주 오지도 않는다고. 주말마다 거의 하루 종일 건너가서 같이 시간 보내는데도 그러시네요. 요즘은 친정엄마가 딸 시집 보내놓고 지가 결혼한 것처럼 딸 조종해서 시댁도 못 가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한다더라고. 등등 진짜 이상한 소리는 다 듣고 와서 마치 제가 그렇다는 양 말합니다. 거기까진 뭐 보통이라고 치죠.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부모님을 개똥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 신랑이랑 연년생 도련님이 결혼했는데 친정부모님이 부조를 30만원 하고 형부가 10만원 하고 결혼식 다 보고 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혼주가 정신없는 거 잘 알기에 사돈 잘 챙겨주지 못한 건 이해합니다. 근데 그날 많이 추워서 우리 아기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이틀 뒤에 친정부모님이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 출근한다고 밥을 차려줬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신 거예요. 김치랑 파김치를 가지고. 새벽 내내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아침에 새밥도 못 해주고 그 전날 밥에 먹던 반찬들 내놨었는데 그걸 보고는 거실에 친정부모님 계시는데 들으라는 듯이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기본이 된 사람이라면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께 먼저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가시는 것도 못 봤다. 잘 가셨느냐?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 라고 인사부터 해야 되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런 인사는 코딱지만큼도 없었으면서 우리 엄마 들으란 듯이 그딴 소리 던지는데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네요. 저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고 지금 결혼 11개월 차인데 아침에 밥 안 차려준 날이 10번도 안 됩니다. 거의 아침에 새밥 해줬고 정말 아픈 날 아니면 만삭 때도 아침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서도 몸조리할 때 밥 한 번 안 차려주고 국 끓여 먹으라고 고기 한 번 안 사준 사람이 그날 그러고 갔습니다. 식은 밥도 아니고 그 전날 점심때 한 밥을. 정말 너무 기가 차서 그날 아침에 신랑 출근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열받으면 손가락이 마비돼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만큼 귀한 아들이면 평생 끼고 살지 왜 결혼을 시켜서 내한테 그러는지. 우리 신랑도 장모님한테 너무 면목없다며 그날 출근 전에 시댁 건너가서 한바탕 싸웠는데 결론은 우리 아들 유전자 검사하고 인연 끊는 걸로 났다네요. 진짜 기분 더럽네요.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머리카락 뽑아서 유전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손주한테 부끄러운 할머니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정말 드라마 찍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치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심받고도 이 결혼을 계속해야 될지, 정말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줘서 평생 아들한테 원망받고 살게 해주고 싶지만 내가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을 망쳐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100이면 100 전부 아들 보고는 신랑이랑 판박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뱉을 수 있는지 정말 삼류영화 찍고 있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연 끊으려고요. 어쩌면 잘된 건지 몰라요. 이제까지 별별 의심이나 이상한 소리 다 듣고도 대드는 며느리란 소리 듣기 싫어서 실실 웃어가며 받아줬는데 이제 볼 일도 없고 혹시나 또 한판 하게 돼도 할 말 다 하고 살려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제대로 손도 못 대게 할 겁니다. 혹시 명절이나 돼서 가게 돼도 앉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다른 남자 자식이라고 의심이나 한 주제에 감히 누구를 안으려고. 정말 여기 쓰지 못한 일도 너무 많은데 가장 최근 일만 적은 거예요. 진짜 신랑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만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엄마 편 들고 나서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애 데리고 나와서 이혼해줬을 텐데 신랑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이러다 정신병구가 되지. 댓글입니다. 검사하고 인연 끊는다니 다행이네요. 내가 다 기립박수 치고 싶네. 옛날에 시어머님이 조금 노셨나봐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진짜 유전자 검사하기 전에 속 뒤집어 놓으셨으면 좋겠다. 어머님 경험이세요?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유전자 검사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라고요. 진짜 인연 끊는다고 해도 막 또 명절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인연 끊는다는 건 죽어서 장례식 한다고 해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게 인연 끊는 거죠. 하는 김에 시부와 님 남편의 유전자 검사도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시모가 남의 씨로 남편을 낳아서 님을 그렇게 의심하는지. 유전자 검사하고 인연 끊는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각서에 공증까지 하시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시어머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둥 치매 환자 연기하시면서 자기 손주 보고 싶어 연기하실 것 같은데 꼭 각서에 공증 쓰세요. 손주가 아들의 자식이 맞다면 어떤 연락과 방문도 안 하고 다신 보지 않고 살겠다. 아들이 네 자식이 맞다면 시댁에 대한 어떤 도리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어기면 어떤 결과라도 승복하겠다라는 내용으로요. 글쓴이님 설마 그런 의심까지 받았는데 명절날 찾아뵐 그런 생각은 아닌 거죠? 명절날 남편분은 보내시더라도 님 절대 가지 마세요. 시엄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른다 해도 절대 가지 마시고요. 유전자 검사한 거 시어머님께 줄 때 액자에 걸어서 주시고요. 남편도 다른 헛소리 못하게 유전자 검사한 거 액자에 걸어서 집에 잘 보이는 데 걸어두세요.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라서 나중에 세월 지나고 잊지 마시고 아드님이 좀 크신 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 저게 뭐냐고 하면 아 그거 친할머니가 너 아빠 아들 아닌 줄 알고 검사하라고 해서 검사한 결과야.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 아들 맞으니까 걱정 마. 라고 말하세요. 그래야지 아들도 엄마 딴 남자랑 잤다고 의심하는 할머니 절대 안 찾아뵙죠. 난 저러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님이 더 답답하네요. 명절날 가긴 뭘 갑니까? 인연 끊는다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머리카락 뽑는 순간 어머님 이거 가지고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평생 손주 얼굴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야죠. 님 남편한테도 그따위 대접받은 내 아들과 내가 모멸감이 심해서 네 엄마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으니까 쳐 가고 싶으면 너 혼자 쳐가고 이 집 구석에 한 발자국이라도 발들이면 경찰서에 고소할 거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하세요. 어머니 드라마 너무 보셨나봐요. 현실과 드라마 속을 구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 끊으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교양 좀 쌓아요 우리. 할머니 자격이나 있나? 얼굴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이상한 것만 봤나? 형부랑 처제 사이를? 웃기네. 후기입니다. 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유전자 검사하자 했다던 글쓴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게 욕을 날려주면서 공감을 해주셔서 댓글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 글 쓰고 이후로 결국은 시어머니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잘라갔습니다. 우리 집에 속 뒤집으러 시어머니가 왔다가 신랑이 자기 엄마랑 싸우다가 결국은 신랑이 애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기 머리카락이랑 가져가라고 줬죠. 그때 정말 다시는 안 볼 생각하고 인연 끊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넘게 서로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뚜껑이 열리고 우라통이 터졌지만 그래도 바로 코앞에 살면서 왕래 없이 산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하고 눈치 볼 일도 없어 편하기도 했죠. 그 뒤로 여러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우라통 터질 일이 생겼네요. 그 뒤 여러 일이라는 건
그러고 나서 몇 주 뒤 시아버지가 2번 정도 술을 드시고 오셔서 시어머니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제 곧 명절인데 마음이 안 열리겠지만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다시 잘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딱히 뭐 섭섭하게 한 건 없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그 성질머리다 보니 이번 유전자 검사일 있었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등 떠밀려 마지못해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섭섭한 것도 그렇다고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 분이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안 그래도 집에서 남편으로 대접 못 받는 아버지 모습에 이제는 자기 엄마의 잘못을 대신해서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모습이 맘 아팠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번 설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몇 번 심하게 싸웠어요. 방씨 집안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랑 아기는 이방인이 돼서 왕따처럼 살겠다고.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가야겠다. 가서 엄마랑은 말 한마디 안 섞을 거야. 믿어.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가 그래도 명절이라고 시댁에 쌀을 보내겠답니다. 참고로 전에 글 쓸 때 저희 엄마가 도련님 결혼식에 축하하러 다녀온 사흘 뒤에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개똥 취급받았고 이번 유전자 검사 사건도 며칠 전에 제가 얘기해서 다 아는 상태입니다. 근데도 엄마는 딸 생각해서 오로지 우리 아기랑 저 생각해서 쌀을 보내겠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명절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랑도 다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을 다 아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저를 달래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만 해도 진짜 시어머니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저도 정말 엄마 생각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가서 떡국만 먹고 한두 시간만 있다가 와야지.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토할 것 같지만 엄마 생각해서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친정에서 시댁으로 쌀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조금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그저께 제 폰에 노터치로 전화 받는 어플을 다운받아 놨는데 그게 통화하다가 폰을 내려놓기만 해도 끊기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꾸 끊기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끊기다가 4번째는 다짜고짜 전화를 왜 끊냐고 화를 내더니 그 다음 말이 경주에서 쌀이 택배로 왔는데 이거 너구한테 보내는 거 우리한테 잘못 온 거 아니냐고. 저거 가져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택배를 보낼 때 받는 이의 이름이랑 연락처를 다 적는데 노망이 들지 않은 이상 우리한테 보낼 거를 사돈 이름과 연락처 적을 수가 있을까요? 뻔히 자기한테 보낸 거 알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싶은 귀신이 붙었는 건지 그러는 겁니다.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겨우 내 마음 달래서 설에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 거냐고. 나는 답답한 거 하나도 없다고. 니만 섭섭한 거 있냐고. 나도 니한테 섭섭한 거 많다고. 끝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본인 잘했다고 저럽니다. 지난번에 사돈 앞에서 그 실수를 하고 손주한테 그 짓거리를 해놓고도 아직 큰 소리 칠 수 있는 저 배짱. 정말 자기 아들이 억대연봉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저 유세를 떨 수 있는지.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눈꽃만큼이라도 미안해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화가 왔길래 명절 앞두고 마음 풀라고 명절날은 꼭 보자고 말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습니다. 명절에 택배가 많이 밀려서 설마 하루 만에 왔겠나. 택배 아저씨가 엄마한테 사흘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었어요. 하다못해 쌀 받고 전화 온 게 맞더라도 그 망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돈댁한테 그러고도 쌀이 왔으면 고맙든 미안하든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다못해 명절인 거 알지만 무슨 일로 보내는지 물어봐도 시원찮을 판에 잘못 온 거 아니냐고. 가져가라고. 내가 제정신으로 못 살든지 우리 애 아빠 없는 애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애랑 친정엄마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고 제정신으로 살기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미칠 것 같아요. 저런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시어머니 걸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추가 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형제지간이 7남매의 장녀인데 지금 왕래하는 남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결혼 1년이 됐는데 딱 한 명 막내 외삼촌 한 분 봤습니다. 자기 형제와도 틀어져서 2년 끊고 사는 분이고 저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저한테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속아서 결혼했다면서 자기 친정아버지를 그 인간이라고 하면서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쌀 보낸 건요. 굽신거리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딸 하나 때문에 참으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특히 저희 아빠 처음에 유전자 검사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완전 부들부들 떨면서 소송 걸라고 애 갖다주고 위자료 청구하고 소송 걸라고 그러면 미안하단 소리 할 거라고 그렇게 화내셨어요. 저희 엄마도 많이 우셨습니다. 딸이 이런 경우 없는 짓을 당했는데 누가 속없이 쌀 갖다주고 하겠습니까? 저희 엄마도 전에 그 일 당하고 다신 사돈 안 보려다가 그래도 사돈이라고 도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댓글입니다. 님 친정엄마께서 확실히 하셔야겠네요. 도리도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 해야 하는 겁니다. 딸이 시댁에 욕먹을까봐 밉상 시댁이지만 잘해보려고 쌀 보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기세만 살려주는 꼴이네요. 쌀 보내주는 거 보고 심하게 대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니까요.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쌀이 오지 않냐고. 뭐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딸 내려깎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친정에서 시댁에 상관하지 않게 님이 확실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친정 엄마가 시댁에 잘해주시는 건 결과적으로 님에게 독이라고 엄마한테 잘 말해보세요. 아버님의 일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신랑도 걸려하니 시댁보다 밖에서 따로 보는 게 나은 것 같네요. 아버님도 밖에서 따로 보자 하면 별말 못할 겁니다. 그래도 대신 사과하시는 분이시니 못된 분은 아니신데 밖에서 만나세요. 어차피 가서 어머님과 말도 안 붙일 거 밖에서 보는 게 낫죠. 신랑과 이 정도 타협하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상종도 하지 마세요. 글쓰님 화이팅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판단을 아주 크게 잘못하셨네요. 그런 행동이 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걸 모르시네요. 지금은 옛날이 됐지만 제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란 사람이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숱하게 하는데도 자꾸 뭘 보내더라고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의 악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몇 배로 더 증폭됐었죠. 친정엄마랑은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대판 싸우고 보내는 물건들은 못 보내게 막던가 차라리 저희 집에서 쓰던가 먹던가 했습니다. 그때 내 시어머니란 사람도 자기는 답답한 거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을 때였죠.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가 답답할까요? 제가 보니 님도 강해지셔야 하고 친정어머니 가치관도 바뀌기 위해 열심히 싸우셔야 하고 남편하고도 힘겹지만 대화든 싸움이든 하셔서 저쪽이 답답하게 만드셔야죠. 인간 같지 않은 짓들을 했는데도 주위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도 님은 사람 대접받기 어려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저런 시자들한테 시집가면 여자가 천하제일 악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종취급밖에 못 받는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배운 교과서와는 실제가 다르더라고요. 홀로인 싸움 오래 갈 건 알지만 힘내세요. 예전엔 부부싸움하고 못살겠다 짐 싸들고 딸이 오면 바로 내치는 게 친정 부모님의 해야 될 미덕으로 아셨죠. 그래서 더 우리네 어머님들이 갈 곳 없어 참고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베풀림 의견이 마음을 많이 다친 상태인 글쓰님에겐 아프게 느껴지셨나봐요. 님의 친정어머님은 점잖고 상식선에서 일을 해결보시려 한 것 같은데 손주마저 의심하며 유전자 검사라는 얼토당토 안 한 방법으로 확인하려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사고를 지닌 정신나간 시어머니한테는 통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유리한 쪽으로 받아들이지 사돈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심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절대 안 할 거라는 걸 말하고 계신 듯 합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님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시고 길고 어려운 이 싸움을 준비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번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우선 시집하고 먼 곳으로 터전을 옮기시는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보세요. 전 경우 없는 분들과 학가에 살다가 멀리로 분가하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결판 내려 싸움을 하기 위해선 내 맘부터 단단해야 할 수 있었어요. 내 맘이 지치니까 싸울 의욕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힘내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은 20, 30대 저의 삶 속에 녹아있어서 처음으로 풀어놓습니다. 조금 길어도 잘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는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막둥이 남동생이고 엄마 아빠에게는 귀하고 아픈 손가락이에요. 철없던 시절엔 차별한다고 삐죽거리고 다른 남매처럼 싸우기도 하며 자랐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서로 투닥거리면서도 용돈 모아 옷 선물해주고 엄마 아빠와 별개로 제가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남동생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엄마가 위암 수술을 받았고 엄마 손길 필요할 때인데 엄마가 그렇게 못해줘서 속상해하길래 제가 대신 엄마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었네요. 학교 선생님 상담, 아빠와 번갈아가며 학교 학원 픽업 등이요. 내리사랑이라고 저희 엄마도 외삼촌이랑 그렇게 지냈다 하길래 당연한 줄 알았고요. 지금도 사실 생색낼 마음은 1도 없어요.
누구든 그 상황이라면 가족애가 더 생기고 당연히 다른 집도 누나 동생 사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통인 줄 알았습니다. 동생도 저에게 의지 많이 했고 제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하기도 했고요. 남동생 대학 가고 군대 다녀올 때까지 엄마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엄마는 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동생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부자는 아니지만 평범하면서 여유 있는 편이고 남동생도 저도 한 번도 속썩이는 부분 없었고 소위 남들이 말하는 명문대 졸업했어요. 저는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엄마 병세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다 포기하고 엄마랑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엄마를 위해서 도시 외곽에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병간호라고 하기엔 너무 웃기고 그냥 엄마 말동무해주고 항암치료나 수술 등 병원 같이 다니고 운전해주고 같이 장보고 여느 엄마와 딸 사이 친구처럼 지냈네요. 그때는 결혼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좋은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 결혼을 하고 그제서야 독립을 했습니다. 늘 당신 때문에 시집 못 갈까봐 노심초사하는 엄마 소원이기도 했고요. 마침 엄마가 차츰 건강해지시더라고요. 이제 완치해서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결혼 2년 차에 갑자기 암이 전이가 되어 더 이상 수술도 항암 치료도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랑 신랑은 정말 일주일에 2-3번은 친정에 가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고는 안 되겠어서 저희 집에 엄마를 모셨습니다. 호스피스에 모시기 싫었어요. 신랑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해줬어요. 문제는 그때쯤입니다. 동생이 그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니 나이가 8살 차이랍니다. 맙소사. 저랑 7살 차이 나는데 여친이랑 8살 차이라니. 더 물어보면 관심 가지는 것 같아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연상이 좋아 가볍게 만나는 사이겠거니 지금은 그런 것보다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한 문제였고 이 둘은 나이 때문에 곧 헤어지겠지 하면서요. 동생 대학교랑 집까지는 1시간 거리였지만 기숙사에 지내던 동생은 친구들이 많고 학교 일이 많아 결혼한 저보다 엄마 얼굴을 보는 횟수가 적었습니다. 한창 놀고 한창 친구들, 여자친구 만날 나이라 이해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집에 오면 엄마가 챙겨줘야 될 게 많잖아요. 반찬부터 해서 하룻밤 자고 가면 손님 다녀간 것 같은. 안 그런 아들들도 있겠지만 이 녀석이 막내라 특히 더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도 자주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랬지만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엄마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느꼈네요. 그렇게 아들이라면 아픈 손가락이라며 못해준 것만 생각하던 엄마도 조금씩 서운함을 느꼈고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어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냐고요. 연애 같은 거. 저희 집에 모셔오니 동생이 엄마 보러 더 자주 오긴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동생이랑 그 여자친구는 나이나 주변 반대로 헤어졌다가 여자친구가 못 있겠다고 다시 만나자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더군요. 그때 저랑 저희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서운하게 하지 말아라. 엄마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하냐고요.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여자의 SNS에는 기념일이라고 저희 집 근처 레스토랑에서 꽃다발 받고 커플링 맞추고 크리스마스까지 둘이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호스피스 대신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도요. 어쩜 나이 먹고 저렇게 철이 없나 싶을 정도였어요. 나이 차이를 알게 된 엄마도 반대하고 속상해하고 아들 얼굴도 안 본다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2주 전 남동생이 저희 집에 지내면서 엄마 간호하면서 마음을 풀었더군요. 솔직히 엄마가 동생 얼굴 안 보고 천국 갈까봐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 어떻게든 헤어지게 할 테니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못다한 얘기 많이 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조언만 해주라고. 동생 미워하지 말라고요. 그러고는 엄마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여자친구가 왔네요. 모든 게 평범한 그 여자는 인사만 하고 동생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밥만 먹고 갔습니다. 무슨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달랑 인사만 하고 바로 가서 발인 날도 안 오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지만 뭐 결혼시킬 사이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도 않아서 잊었습니다. 동생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엄마한테 많이 미안해하길래 헤어질 줄 알았어요. 엄마 돌아가시던 해 제 동생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31살. 그리고 시간이 지나 26살이 되어 대학 졸업 전에 동생이 S전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도 놀랐네요. 이 취업난에 장학금 다 받으며 학교 다니고 대기업 입사까지. 입사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제 남동생이 아빠한테 인사를 갔답니다.
그때부터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완강한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하는 아빠한테 연락 한 번 없다가 동생 취업하자마자 인사 오는 건 뭔가 싶어서요. 벌써 여자친구 집엔 인사를 자주 갔더군요. 웃긴 건 그 집에서도 동생이 학생이고 나이도 어리니 처음엔 반대하다가 대기업 입사 소식 듣고 바로 허락했다고. 게다가 결혼계약도 잡아야 하지 않냐고 압박도 들어오나 봅니다. 여자 나이가 벌써 34살이니까요. 동생이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는데 기가 막혀서 실소가 나오더군요.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이 나이 차 많이 나는 연상연하 커플인 것도 싫은데 지금까지 엄마 아플 때 장례식, 장례 이후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인사라니 너무 괘씸하고 어이가 없었네요. 저희 아빠는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 나이 차 얘기 듣고 황당해서 내가 너더러 부잣집 딸이나 선생님이나 의사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냐? 연예인 같은 이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했냐? 나이가 정도껏 차이 나야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대놓고 그 여자 앞에서는 반대는 못하고 남동생 불러다가 누나가 너한테 엄마처럼 했다는 거 너가 제일 잘할 거야. 모든 건 누나한테 맡길 거고 누나랑 매형이 반대하면 나도 허락 못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핑계는 저한테 돌리라고 했어요. 나중에 괜히 아빠 원망될까봐요. 엄마가 동생 몫으로 남긴 작은 유산, 사망보험금, 제가 은행에 예금 묶어서 가지고 있다가 일부는 동생 줬어요. 취업했으니 작은 돈으로 먼저 재테크해보고 어릴 때 여행 많이 다녀보라고요. 나머진 제가 좀 더 모아서 장가갈 때 목돈으로 만들어주려고 적금 넣고 있었는데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남 좋은 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아빠 엄마가 동생 장가갈 때 주려던 부동산은 아빠가 우선 가지고 계세요. 참고로 그 여자는 어린이집 선생님, 평범한 집이라는 정보밖에 몰라요. 학벌도 별로 궁금하지도 않네요. 저는 옳게 될 사람에 큰 욕심 없었어요. 이건 저희 엄마 아빠도 같은 생각이고요. 옳게 될 사람 학벌, 직업, 재력이나 집안 형편은 큰 신경 안 썼어요. 동생이 좋아한다는데 뭔들 아깝겠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효도도 내가 더 많이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도 이해하고 넘겼는데 이 여자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 모든 게 아까워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 큰 애들을 누나 매형이 반대한다는 것도 막장 같고 이미 제가 반대한다는 거 아는데 시집와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손이 씨누이랑 편하게 잘 지내겠어요? 저도 이렇게 불편한데요. 결혼하면 이제 얼굴은 못 보고 산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변에서도 다 그 얘기하네요. 반대하려면 끝까지 반대해야 되고 아니면 쿨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제 가족도 얼마 없는데 아빠만 보고 살 거냐고요. 지금껏 한 걸로 봐선 여우 같은 여자라서 홀시아버지 얼굴도 잘 보러 안 올 거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더 안 헤어지려 할 거고요. 그 여자 본가는 다른 지방이라 아빠도 이제 혼자 계시는데 누나네는 물론이고 아빠도 거의 못 보고 살게 되지 않겠냐고. 그 생각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저도 저지만 처음에 우리 처남처남 하면서 응원해주던 저희 신랑이 이제는 돌아섰네요. 여자 하는 짓이 완전 여우 같아. 처남도 너무 아깝지만 실망스럽다. 남매 사이 멀어질 게 눈에 보여서 나도 같이 반대하겠다. 나도 누나 있지만 누나한테 이런 사랑받는 동생 없어. 라고 합니다. 일단 동생한테는 결혼하면 내 얼굴 못 보고 살 줄 알으라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 테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싶어. 그렇지만 결혼해서 누나 얼굴 계속 보고 싶어. 얼굴 한 번만 보고 우리들 얘기 한 번만 들어줘. 그런 여우 같은 여자 아니야. 라고 조르고 졸라서 식사 자리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은 강경하게 반대 중이라지만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제가 엄마처럼 동생을 아끼긴 했지만 제 아들도 아닌데 저 말대로 동생 본인 인생이고 내 자식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제가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결혼시킬 것도 아닌데 만나서 입장 주고 받는 것도 어쨌든 그 여자 입장에서 기회를 얻었다 생각할까봐 망설여지더라고요. 동생 인생이고 둘이가 좋다는데 저희 집이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시간이 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벌써 둘이 3년 넘게 연애 중이네요. 누나가 이러는 게 이상한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신호 욕하려 들어왔는데 좀 슬프네. 제가 적으려 했던 댓글이 있네요. 물질적 지원 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님도 남동생 안 볼 각오로 진행해야 하고요. 동생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아프실 때 정신 못 차리고 그 여자랑 연애한다고 돌아치더니 엄마가 그 아픈 와중에 반대하시던 여자를 엄마 돌아가시니까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냐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이였으면 차라리 엄마 좀 괜찮으실 때 데려와서 인사나 시키지.
철이 없다 없다 하지만 좀 그렇네요. 남자친구 어머니 오늘 내일 하시는데 기념일 SNS에 자랑질하는 여자나 어머니 그런 상황에 여자친구랑 그러고 있는 동생이나 솔직히 전 제 동생이 그랬으면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그 여자친구와 8살 차이가 나든 말든 결혼할 거면 니네 알아서 살라고 하고 나랑은 남남하자 했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그렇지만 어머니 편찮으실 때 한 짓들이 너무 괘씸하네요. 남자 집에서 결혼하면 남자 집에서 결혼하면 돈 다 해줄 거라 생각하고 인사 온 걸 텐데 아버지랑 얘기하시고 동생 여자친구한테 말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은 돌아가시면 사회에 기부할 거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에 대한 비용 일체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결혼하고 싶으면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여자 결혼 안 한다고 할 확률이 더 커 보여요. 제가 그 여자였으면 본인 나이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으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 보여드리고 허락받으려는 노력도 안 했잖아요. 뭐 그때는 동생이 취업 전이라 결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여자 만난 자리에서 동생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니 결혼 자금 모으면 했으면 한다. 5년 정도 후에 한다면 허락하겠다. 그게 아니고 바로 하자고 한다면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둘이 알아서 하고 서로 연 끊는 걸로 하자고 하세요. 이 상태로 결혼한다면 동생과 연 끊고 나한테 가족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할 테니 우리 집이나 아버지 집에 발 들여놓을 생각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 그러면 돌아가신 엄마가 한을 품고 좋은 곳으로 못 가고 하늘에서 울고 있다고 하시고요. 꼭 이리 하셔야 그 여자가 떨어질 것 같네요. 절대 5년 후가 아니면 결혼 못한다고 못 박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먼저 해도 아버지 집과 님네 집에 발 들여놓지 말고 연 끊을 거고 동거를 해도 연 끊는다 하세요. 돈 지원해주는 거 일체 끊으세요. 그 여자가 집에 인사 왔을 때 확실히 얘기해두세요. 아가씨가 우리 집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우리 엄마가 아플 때 SNS에 기념일 사진 올리고 그래서는 안 되었어. 발인할 때도 안 오지 않았어? 집에 돈은 내가 관리하는데 남동생 지원해줄 만한 돈도 없고 결혼하고 싶으면 둘이 알아서 마련해서 해. 방구 너는 이 아가씨와 결혼 생각이라면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살 거야. 인연 끊자. 라고 강단 있게 얘기해야 할 듯 하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별거 중이신지 20년 정도 되었어요. 이혼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로 감정 안 좋아서 안 보세요. 그 이유는 아빠가 본인 인생 살겠다고 가족들 버리고 나가셨어요. 아빠는 나간 직후 가족들에게 주던 생활비도 끊으시고 어머니가 홀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빠는 거의 아빠 역할이라는 건 하지 않으셨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식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랑 동생 얼굴 보며 밥 먹고 안부 정도는 물어봤지만 이제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보는 게 다예요. 명절 때 정도? 근데 문제는 아빠의 결혼식장 간섭입니다. 결혼식장을 저희끼리 예약했어요. 엄마랑 얘랑 가족은 찬성했고요. 남자친구랑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원하는 식장에서 하라네요. 평상시에 저한테 관심 1도 없고 집 나간 아빠가 일이 이기적일 수 있는 건지. 심지어 연초에 아빠한테 남자친구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약속 잡았을 때 약속 잊어먹으셔서 식당에서 저랑 얘랑이 바람 맞았어요. 예식장은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 결혼은 부모들의 행사야. 내가 뿌린 축의금 걷어야 한다. 그럼 우리 엄마랑 남친 부모는 부모가 아닌가요? 거기다가 원하는 식장이 아빠 직업 특수성이 적용되는 곳이라면서 할인이 많이 된다느니 절 설득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 체면 차리고 싶겠죠. 그 식장에서 하면 본인의 명예스러운 현직대를 추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랑 남자친구 지인, 회사 동료 동선이 그 예식장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직장 동료는 몇 사람이 대표로 축의금 받아오지 않냐고.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도 발생하고 일자도 잡기 힘들 거라고 했더니 위약금은 별로 안 나올 거야. 일자는 꼭 그날 안 해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래서 엄마가 아빠랑 같이 못 살았구나. 오늘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빠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같이 살게 될 남자친구한테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식장 얘기하시고는 본인 얘기만 하시는 모습.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나서 아빠가 역할이나 제대로 하고 그런 소리를 하시면 모르겠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참았어요. 남친이 있는데 분위기 험악해지고 싶지 않아서 일단 알아는 보겠다고 하고 자리는 마무리했습니다. 아빠한테 위약금 발생해서 취소 못한다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단순 식장 문제뿐 아니라 드레스샵, 메이크업샵도 다 틀어져 버리게 돼요. 당연히 남친 가족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빠만 원하는 상황. 정말 아빠 지인만을 위한 결혼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빠가 저한테 재정적인 지원? 그런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고 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석해서 자리만 빛내주길 원한 건데 아빠는 제 결혼식을 본인 돈 수금하는 행사로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빠가 계속 그 식장을 고집하면 제가 어떻게 아빠한테 속 시원하고 할 말 없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제 결혼에 안 와도 상관없을 지경으로 아빠의 이기적인 발언에 화가 났어요.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입니다. 그런 것도 아빠라고 결혼식 부른다는 쓰니도 이상하네요. 또 목구멍까지 차지만 말 못하고 체면 치레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자리에서 싸고 치지 못했나요? 저도 딱 쓰니 같은 아빠 있는데요. 저 결혼한 건 알려나 모르겠네요. 안 불러서요. 왜 쓰니를 버려두고 방임한 사람 때문에 쓰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고생하며 길러주신 분들을 의리되게 만드세요. 쓰니와 가족들이 필요할 때 팽개쳐버린 사람이 그분들에게 갑질하게 해주지 마세요. 자격 없는 아빠가 어딜 입을 대느냐고 이럴 거면 올 필요도 없고 오지 마시라 하세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아빠 없이 잘 컸다고요. 전 아빠 자리 비는 거 안 부끄러웠어요. 입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혼자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엄마 자랑스럽다 말하거든요. 아버지 없는 걸 쓰니 약점으로 만드는 남편이나 시댁이면 뭐가 됐든 쓰니 책 잡으려 안달일 거예요. 내 결핍과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할 사람을 가족으로 만나셔야죠. 지금 단호하지 못하면 평생 끌려다녀요. 자격과 권리는 의무를 다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설령 부모라도요. 결혼식에 꼭 그런 아버지를 모셔야겠어요? 저라면 오지 마시라고 하고 안 부를 것 같아요. 의무는 나 몰라라 하고 이제 와서 돈 수금하려고 체면 차리려고 하는 모습에 더 실망감만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면 인사조차 하지 말았어야죠. 저도 그래서 결혼하고 3년 지난 지금까지 시모 얼굴도 모르는데 남편이 진짜 싫어해서 결혼식 때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제라도 모르고 오지 말라고 해요. 초반에 분위기 험악하게라도 해결을 봐야 안 끌려다니지 저런 허세 가득한 인간이랑 엮이게 될 배우자 생각해서라도 대놓고 팩트 날려요. 내 결혼식이야. 아빠가 아빠 인생 살겠다고 다 버리고 나가놓고는 그렇게 부모 노릇하고 싶으면 그동안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고서 요구해. 의무는 줘버리고 권리만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결혼식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언제 아빠 노릇했다고 이제 와서 그래? 앞으로 간섭하지 말고 장인 노릇 할 생각 말어. 라고 하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시어머니 간섭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네요. 유전자 검사하자는 말까지. 이런 소리 들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임신선인가 뭔가 결혼 안 한 사람들도 가끔 있던데. 그걸 어떻게 알아? 언제 봤어? 어쨌든 그냥 자연스러운 선 아닌가요? 아닌가? 두 번째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엄마 돌아가실 쯤에는 여자친구가 결혼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장례식장도 가긴 갔는데 SNS에 올린 건 좀 그렇긴 하지만요. 발인 안 갔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와주면 정말 고맙죠. 나이 차도 뭐 많이 나긴 하지만 본인 인생 본인이 사는 건데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사연은 뭐 식장 다 잡아놨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밀고 나가세요. 엄마 배고파. 밥 차려줘. 안 돼. 나 지금 바쁘다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 하는데 바빠? 유튜브 썰닭 보고 있다고. 말 걸지 말라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게 뭔데 그래? 일단 구독하라고. 재밌다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